네, RPM 135쪽에 956번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의 중점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요거다. 그랬을 때 중점의 좌표들만 알려줬고 ABC의 좌표는 알려주지 않았죠. 근데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그 다음에 그 삼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한 PQR이라는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 이게 서로 같다라는 거죠. 네, 요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여기 이제 ABC가 요 삼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각변의 중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표시해가지고, 뭐, AB의 중점, 여기를 뭐 P, 그다음에 BC의 중점을 Q, 여기를 R 이렇게 했을 때, 자, 여러분 무게중심 하면 알죠? 2대1의 비율, 그죠?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초록색 선이 지금 겉에 있는 커다란 파란 삼각형의 중선인데요. 요걸 우리가 6등분 해보겠습니다. 6등분. 지금 여기가 지금 반으로 쪼개는 지점이니까 여기를 똑똑 자르고 여기를 똑똑 자르면, 자, 정확히 지금 6등분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겉에 있는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자, 2대1로 내분하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 지점은 빨간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 당연히 지금 여기하고 여기는 요렇게 해서 이 지점이 중점이 될 테니까 이 중선을 또 2대1로 내분하는 지점, 2대1로 내분한다, 똑같이 G가 됩니다. 2대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냥 요 점의 좌표를 잡고 요 점의 좌표를 잡고 요 점의 좌표를 잡은 다음에 그것의 중점을 찾아서 걔네들의 무게중심을 구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중심 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나옵니다. 요렇게 돼가지고 요거 있죠? 네, 요 공식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중점을 연결해가지고 만든 삼각형도요, 무게중심은 겉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똑같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 세 점을 가지고 무게중심을 구하면 되니까 요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지금 상황에서의 무게중심은 0가 되겠고요. y좌표 다 더하면 6이니까 0,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값이 0이고 y값이 2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6이 되겠네요. 네, 95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풀 수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삼각형 ABC의 세 변을 2대1로, 이게 꼭 2대1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PQR이라고 했을 때 그때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하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같다라는 사실, 요거를 기존에 알고 있다면 그냥 고민하지 않고 ABC의 무게중심 구해버리면 되잖아요. 일단 답부터 찾고 왜 그런지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냥 ABC의 무게중심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y좌표끼리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무게중심이, 그러면은 무게중심의 좌표가 지금 오니까 1,2 이렇게 돼가지고 a 빼기 b 하면은 답은 2번이 되겠는데, 자,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삼각형 ABC의 세 변을 2대1이 아니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 내분하는 점 3개를 찾아가지고 그 3개의 무게중심, 그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겉에 있던 ABC의 무게중심과 똑같아요 라는 사실을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내분하는 점을 구하는 공식대로 어차피 y좌표는 똑같은 거니까 x좌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얘를 x1, y1 이렇게 잡잖아요. 그 다음에 b는 x2, y2, C는 x3, y3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이제 요것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이걸 P라고 하고요. 또 요것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R이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자, 어차피 y좌표는 똑같으니까 x좌표만 봅시다. p의 x좌표는 뭐가 되냐면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q라는 점의 x좌표만 봅시다. m 플러스 n분의 mx3 더하기 nx2 이렇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r이라는 점의 x좌표를 보면 m 플러스 n분의 이번에는 mx1이 되겠죠. 플러스 nx3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좌표의 무게중심을 찾는 거니까 얘네들을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눠야 될 텐데 얘네 셋을 더하게 되면요. 분모는 어차피 m 플러스 n으로 통일되어 있고요. 분자들을 쭉 보시면 m을 갖고 있는 애들을 묶어보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되겠고 또 n으로 묶이는 애들을 묶어보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되겠습니다. 느낌이 왔나요? 여기서 다시 요거랑 요걸로 묶어버리면 그러면 괄호하고 m 플러스 n이 따라 붙겠죠. 그럼 분모에 있는 m 플러스 n과 나눠질 테니까 결국은 이 세 개의 합도 얘네 셋의 합도 그냥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점을 가지고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나 그냥 x1, x2, x3를 가지고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나 그 결과는 무조건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알고 있었다면 답은 2번이라고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95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처음 봤었으면은 조금 당황할 수 있는데 몇 번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이렇게 삼각형 ABC에서 그 P라는 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PA제곱 플러스 PB제곱 플러스 PC제곱의 값이 최소가 된다.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이 답이라는 것을 몇 번 이제 겪어보다 보면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게중심이 답이 된다는 걸 이제 계산으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길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그걸 좀 간소화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 이건 좌표 평면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어차피 x좌표들은 x좌표들끼리 움직일 것이고 y좌표는 y좌표들끼리 움직일 것이니까 얘를 좀 수직선으로 가져와 봅시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점이 그냥 3개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 요 점의 좌표를 A, 요 점의 좌표를 B, 요 점의 좌표를 C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수직선 위에 어딘가에 X라는 점을 하나 잡을게요. 여기 X라는 점을 하나 잡으면 그때 여기를 그러면은 요 점을 P라고 부르면 되겠죠? 요렇게 잡았을 때 그때 이 PA제곱 플러스 PB제곱 플러스 PC제곱 요 상황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럼 PA제곱이면은 X-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플러스 PB의 제곱 원래는 이제 B-X의 제곱이지만 어차피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PC의 제곱 이것도 마찬가지로 X-C의 제곱 이렇게 쓰면 이것이 요게 되겠죠. 그쵸? 물론 요거는 X좌표들만 수직선상에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살펴봐라니까 요거 2차식이잖아요. 우리는 2차식에 꼭지점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개를 한번 시켜주면 3x제곱이 나오겠죠. 3x제곱이 나올 거고 각각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2cx니까 요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a제곱, b제곱, c제곱이 하나씩 나올 겁니다. 그럼 요것을 표준형으로 바꾼다. 결국 우리는 그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꼭지점을 찾았을 때 꼭지점의 x좌표가 궁금한 거니까 여러분 꼭지점의 x좌표 찾는 공식 알죠?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다 적용을 시킨다면 지금 얘가 a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a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전체 이만큼이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요거까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요 부분이 그 b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므로 이 마이너스 2a분의 b 그것을 여기다 갖고 와보면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2괄호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고 결국 요거는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x 값이 요거일 때
그때 이 식은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이거 딱 보면 보이잖아요. 좌표 3개를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눈 거니까 이건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식이죠. 그쵸? 그래서 X좌표들로 이렇게 한정해서 찾아보면 3번이 되겠고요. 나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Y좌표까지 다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요거랑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기겠죠, 여기에. 그쵸? 이것들 싹 다 이제 X끼리 완전제곱 만들고 Y끼리 완전제곱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결국 X값도 무게중심일 때, Y값도 무게중심일 때, 그때 이 식 전체는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네, 혹시 이렇게 추계방정식 요거를 만드는 것을 외우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냥 얘를 끝까지 표준형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3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x제곱 마이너스 여기를 그러면 3분의 2괄호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바깥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있고, 자 이제 요 자리가 이제 엄청 복잡해요. 요 자리가 엄청 복잡한데 사실 요 자리에 들어갈 식은 내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쵸? 나는 최소 값이 얼마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최소가 될 때 x가 얼마냐가 궁금한 거니까 이 뒤에는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럼 얘만 보면서 우리는 그 완전제곱식이 어떻게 생길까를 따져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완전제곱식은 x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고, 그리고 뒤에 뭐가 썰라썰라썰라 붙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요렇게 앞부분이 요렇게 구성되니까 x 값이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일 때 그때 이 식 전체는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그래서 역시 이걸 보면서 아 이거 무게중심이구나 라고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95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평행사변형에서 나머지 한 꼭지점을 찾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풉니다. D점의 좌표를 뭐 A, B라고 잡은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거죠.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AC라는 대각선의 중점과 AC의 중점과 그 다음에 반대쪽 대각선 BD가 되겠죠. BD라는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일치한다. 요걸 이용해서 푸는 게 이제 보통 그 교과서적인 풀이거든요. 그럼 AC의 중점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더해가지고 나누기 2한 거니까 1, 2분의 5 이렇게 되겠고, 자 BD의 중점이라고 하면은 얘와 얘의 중점이니까 2분의 A, 2분의 B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 두 점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2고 B는 5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 같나요? 그럼 그냥 여기를 뭐 A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B 뭐 굳이 뭐 좌표평면에서 정확한 위치를 볼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C 얘가 3,2, 그리고 이제 마지막 D 요거를 지금 찾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를 찾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B라는 점과 A라는 점의 요렇게 두 점의 위치 관계가 C라는 점과 D라는 점의 위치 관계하고 동일할 거거든요. 이 길이도 똑같고, 그쵸? 이 각도도 같을 거니까. 그러면 B가 A로 변하면서 변화된 그 양만큼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시켜주면 D의 좌표가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X좌표는 1만큼 작아졌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C가 D로 바뀌면서 X좌표는 1만큼 작아지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Y좌표는 3만큼 커졌잖아요. 그럼 똑같이 여기서도 Y좌표를 3만큼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풀어도 2,5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요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이할 수 있으니까 요 내용이 딱 이해가 되고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되시면 요 방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960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요렇게 되고 B가 1,1이고요. C가 B,2,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 3,C. 자, 일단 C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좌표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방금 959번도 그런 설명을 잠깐 했는데 요렇게 B와 A 사이의 위치관계,
그리고 C와 D 사이의 위치 관계가 서로 같거든요. 그럼 Y좌표를 보시면 요놈의 Y좌표는 1이었는데 요놈의 Y좌표는 4가 됐으니까 Y좌표가 3만큼 증가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 B와 C 사이의 관계에서도 Y좌표가 3만큼 증가했네 라고 생각해보면 C는 그러면 C는 5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C를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A하고 B는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활용을 할게요. 그 성질이라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이쪽 대각선과 이 반대쪽 대각선 두 대각선을 연결했을 때 두 대각선의 중점, 그러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그래서 중점이 일치하죠.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일치합니다. 자, 그것을 활용해 보시면은 X좌표끼리만 보세요. AC의 중점의 X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고 BD라는 대각선의 중점의 X좌표는 2분의 1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요게 서로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럼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까지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셋이 더하면 답은 3이 되겠습니다. 네, 961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그냥 정직하게 대각선의 중점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C의 중점은요 X좌표는 2분의 A-2가 되겠고요. Y좌표는 2분의 B-4가 되겠죠. 자, 요것이 AC라는 대각선의 중점이고요. 그 다음에 BD라는 대각선의 중점도 구해봅시다. BD의 중점은 자, 얘는 2분의 BD니까 C 플러스 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쓸게요. 요렇게 써지는데 이게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서로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2라고 찾을 수 있겠네요. 2라고 찾을 수 있겠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행사변형 ABCD의 두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것이 결국 이 AC의 중점, BD의 중점을 말하죠. 이 둘이 서로 같은 점이고 그것이 두 대각선의 교점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그 두 대각선의 교점, 그러니까 이 점들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같은 점이니까 이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렇게 생긴 직선 위에 놓이기 위해서는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 X좌표는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X좌표 얘가 그러면 1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C 플러스 D는 2가 돼야 되겠죠. C 플러스 D는 2가 돼야 되겠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같은 점이니까 이것도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거 A 값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4고 B는 아까 전에 2라고 찾았고 C랑 D랑 더해가지고 2인 거니까요. A, B, C, D를 모두 더하면 답은 8이 되겠습니다. 3번이네요. 네, 962번 문제입니다.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마름모라고 했습니다. 마름모라고 하면 평행사변형보다 조금 더 윗등급의 사각형이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C의 중점 이렇게 X좌표들을 살펴보면 A랑 4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눈 이게 AC의 중점의 X좌표고요. 그 다음에 BD의 중점 요렇게 더해가지고 또 2로 나눈 B 플러스 2를 2로 나눈 요거는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쵸? Y좌표에 대해서도 물론 성립을 하는데 Y좌표는 다 숫자로 지금 다 나와있기 때문에 Y좌표식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X좌표, 중점의 X좌표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A 넘길까요? A-B가 마이너스 2다. 네, 요런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마름모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내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BC라는 변은 그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BC라는 변의 길이는 자 X좌표 길이의 차가 2가 되겠고 Y좌표 길이의 차가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그 BC의 길이가 바로 자 AB의 길이하고도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B의 길이를 생각해보면 AB의 길이는 루트 A-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네, 이렇게 돼서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인데요. 얘가 루트 5랑 같아야 하죠. 그쵸? 그래서 넘겨가지고 제곱, 그러니까 루트 벗겨주고 제곱해서 계산하면 넘겨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0이라서 A 값이 1, 3이 나오겠고요. 이렇게 돼서 A는 1 또는 3인데 좀 전에 구해놓은 요 관계식에 의해서 A 값이 3이면요, A 값이 1이면요, A 값이 1이면 B는 3이 되겠죠. 요렇게 한 세트가 나오고요. A 값이 3이면요, 여기에 3이 들어가면 B는 5가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쌍의 A, B를 찾을 수가 있고요. A 곱하기 B 하면은 3 또는 15, 그래서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름모 하면 평행사변형이면서 거기에 추가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겠네요.